좀 뭔가 복잡해지나요? 어떤가요? 뭔가 생각이 좀 복잡해지나요? 어, 복잡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좀 힘들다 보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어디까지 하려고 이게 시작을 했는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쓰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이제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나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아직도 그게 저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주환 작가님은 그게 그러니까 자기 약간 좀 정리한 거가 좀 1차적이었죠. 자기 성공 노하우 같은 거 예, 정리하시는 게.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는 목적이었으면 그냥 이제 노션이라든가 그냥 제 스스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음,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기에는 해야 될 게 더 너무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제대로 더 써보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각을 잡고 써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도 좀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그쵸? 음, 보통 종이책 쓰실 때는 2시간 정도 하루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두 분 다 생업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할애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못 쓰겠더라고요. 아침부터 써도 음, 계속 쓰다가 한 6시간 정도 앉아서 쓰다가 뭐 계속 쓰진 못해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아서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지선 작가님은 제가 볼 때. 아, 제가 음, 어쨌든 끝을 내야 되니까 음, 연차도 많이 내고 몰아서 쓰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2시간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본문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 제 글쓰기 그 책 다 읽어보셨어요?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다른 거 지선 작가님 읽어보셨어요? 저도 다는 못 말해보세요. 예. 읽어봤습니다. 네. 글쓰기 책에 꼭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지? 김훈 작가의 카레 노래에서 버려진 섬에도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를 두고 김훈 작가가 이 조사 하나 가지고 뭘 써야 될지를 고민했다는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 되게 글쓰기 책에 거의 막 정석처럼 나오는 얘기거든요. 조사 하나 가지고 막 근데 그 조사 하나 가지고도 이 문장의 뉘앙스랑 느낌 같은 게 이게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문호 작가님들은 그런 우리는 일단 지금 실용서를 다루기 때문에 문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을 일단은 논외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표현력과 그런 것들을 독자들이 좀 더 우리의 그런 어떤 메시지나 사상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글쓰기를 되게 중요시 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그 글쓰기에서의 어떤 팁 같은 거를 좀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이세요? 예, 글쓰기 이거 보여요? 예, 보입니다. 저를 보여요? 예. 책 쓰기를 위한 글쓰기 원칙으로서 5가지를 제가 여기 말씀해 드릴게요. 좀 확대시켜 드릴게요. 예. 일단 처음에도 그때 제가 본문 쓰기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문으로 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단문으로 써야지만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 간에 이게 공간이 멀어지면은 이게 주술 호응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문으로 써야 되는데
하지만 너무 단문으로 쓰면은 또 독자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복문을 좀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최대한 단문으로 쓰는 게 비문이 발생하지 않고 또 독자들이 흡입력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단문으로 쓰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은 독자와 저자를 잇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복잡한 모호한 문장은 독자를 지치게 하고 하지만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은 독자를 끝까지 이끌어줍니다. 특히 책 쓰기에서의 문장의 품질은 곧 저자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누구나 읽기 쉽고 오해 없이 전달되며 전문적으로 보이는 글쓰기의 핵심 원칙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간결한 문장을 쓰면은 왜 좋으냐면 독자의 이해 속도가 향상됩니다. 그래서 짧고 명료한 문장은 독자들이 그만큼 이 문장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을 줄여들어서 독자들이 흡입해서 읽게 만들고요. 또한 정확한 의미 전달을 가능하게 돼서 중의적 해석을 줄이고 논리의 힘을 키우게 되고 또 완성도를 상승하게 해서 군더더기 없는 문장은 전문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원칙으로는 한 문장에 한 가지 정보만 담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 센텐스 원 아이디어로서 주어와 서술이 여러 번 반복되는 만용체는 독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간결하게 쓰셔야 되고 또 접속사를 많이 되도록이면 접속사를 많이 쓰시는 거를 우리는 지향해야 돼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이어령 교수가 그 책 그 글을 쓸 때 접속사를 넣는 거를 이렇게 왜 이렇게 문장에 못을 많이 박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접속사는 불필요한 접속사를 많이 쓰면은 독자들에게 이게 글에 흡입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면서 쓰셔야 되고 그래서 그는 회의에 늦었고 상사에게 혼나서 하루 종일 우울했다. 이것도 이제 문장을 쪼개서 쓰면은 그는 회의에 늦었다를 한 문장으로 끝내고 상사에게 혼났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우울했다처럼 최대한 이렇게 문장을 끊어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끊어줌으로 인해서 독자들이 이렇게 가독성에 놓게끔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부사 많이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쓸 때 뭐 매우, 정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등 이런 부사들이 어떻게 보면 문장에서의 그 불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문장에 힘을 빼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단어를 빼도 뜻이 통하다면은 지우는 게 정답이고 또 짧은 어휘와 쉬운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학적인 표현보다는 직관적인 표현으로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효율이 떨어집니다처럼 쉬운 말로 쓰시고 사전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처럼 의미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전과 미리는 중복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표현은 삭제해 주시면서 최대한 문장의 군더더기를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 쓰면서 체크리스트로서 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한 뭐뭐 우리가 이게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들어지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 또 같은 의미 중의적인 표현이 반복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는지에 대해서 주어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시고 또 우리가 항상 태고할 때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책에 최종 태고를 할 때는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종이로 보면서 한 번씩 읽어보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읽으면서 만약에 말이 입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이제 내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문장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능동태를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능동태가 수동태에 비해서 훨씬 더 문장에 힘이 주어지고 우리가 문장이 또 뭔가 매끄럽게 나아간다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뭐 간결성에서도 되어지다보다는 되어 있다 등의 긴 서술어를 줄일 수도 있고요. 또한 명확성에서는 누가 행동했는지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또한 책임감으로써 문장에 힘이 실리고 적정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를 많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영어에서의 그런 어떤 번역 툴로서 이렇게 많이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수동태 문장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능동태로 바꿔주면은 많이 이게 문장이 좀 더 활기차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의 숨어 있거나 몸으로 빌려는 행위자를 찾고 행위자를 문장의 주어로 맨 앞에 세우고 동사를 능동형으로 하다 썼다 만들었다로 고침으로써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꿀 수 있으므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회의 자료는 팀장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보다는 팀장이 회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문장이 더 간결해졌고 좀 더 행위의 주체자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항상 능동태로 쓰는 게 좋고요. 프로젝트 일정이 여러 차례 조정되었습니다. 보다는 우리가 프로젝트 일정을 여러 차례 조정했습니다처럼 주체의 어떤 힘에 느껴지는 그런 문장이 명확한 문장이 됩니다. 문제가 곧 해결될 예정입니다. 기술팀이 곧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편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개발팀은 편의를 위해 이 기능을 설계했습니다.처럼 능동태를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문장을 쓰실 때, 책 쓰실 때 어미를 적절하게 변화를 주는 것이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 지루하지 않고 좀 더 리듬감 있고 책에 또 흥미를 가지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미를 적절하게 변화시켜줘요. 그때요. 저는 처음에 책 쓸 때 것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어미를. 그래서 아, 내가 이 것이다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버릇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좀 어미를 적절하게 변해줘야지만 독자들이 좀 더 지루하지 않고 좀 더 이게 흡입하며 나갈 수 있겠구나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각자마다 좀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호하는 어미들이 있는데 그 어미들을 계속 쓰려고 할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좀 다르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쓰시면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단 내에는 두세 가지 종류의 어미를 섞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형은 정보를 전달할 때 쓰시면 되고 의문형은 니까 가요도 독자의 생각을 유도할 때 쓰시면 되고 청우 명령형은 행동을 촉구할 때 쓰시면 되고 감탄은 공감을 이끌어낼 때 쓰시면서 적절하게 변해 주시면 좋고 또한 리듬감 있게 문장에 어떻게 보면 독자들이 좀 생동감 있게 쓸 수 있게끔 글쓰기는 중요하다. 매일 연습해야 한다. 독자가 지루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공한다를 좀 단조롭지만 글쓰기는 중요하다. 매일 연습해야 해요. 독자가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공할 거예요. 라처럼 리듬감을 살려서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선 작가님이 참 전자책을 이번에 쓰실 때 제가 흥미롭게 본 점이 대화체도 넣으시고 또 설명체도 넣으시면서 적절하게 이런 걸 섞어 넣으신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면 독자가 한 톤으로 가면 이게 지루할 수 있는데 중간에 대화체도 넣으시면서 그러면서 적절하게 변화를 주신 게 제가 볼 때는 아 되게 그 전체 책에 대한 몰입감과 또그 흡입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많은 영어와 일본어의 그런 어떤 잔재 그런 번역 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역 투를 좀 지향하셔가지고 이것만 제거해도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역 투로서 번역 투를 체크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봐서 어색하거나 약간 로봇처럼 들리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고 무엇에 대하여 가나요 위해서란 그 영어 about for의 직역이고 뭐 현재 진행형 뭐고 하고 있다 등의 어떤 번역 투의 문장은 좀 더 이렇게 한글스럽게 바꾸시면 좋고요. 또한 어순도 동사가 너무 뒤로 밀려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조사 중복과 이중부정에 뭐뭐 있어서 뭐뭐로부터 뭐뭐로 하지 않으면 등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는 최대한 문장을 간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대하여 이런 것들은 about에 대한
번역의 투의 문제고, 회의를 하기 위하여 모였다. 이것도 뭐 투 부정사에 대한 직역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그냥 회의하려 모였다, 회의하려 모였다, 회의하러 모였다. 그는 책을 읽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ing 진행형에 대한 번역 투니까 간결하게 그는 책을 읽는다.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는 명사형 종결로서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동사형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뭐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뭐뭐로 바뀔 것이다. 뭐로 바꾸고 나는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나는 그가 필요하다로 간결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책 쓰실 때 뭐지? 저는 처음에 책 쓸 때 좀 이게 헷갈렸는데 평어체로 쓸까 책을 쓰다 보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해가지고 평어체로 쓰다가 어느 순간 막 이게 경어체로 또 바뀌더라고요. 뭐 했습니다, 했습니다처럼 이렇게 경어체로 바뀌는데 우리가 책 쓸 때 톤 앤 매너를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평어체랑 경어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쭉 밀고 가시면 중요하고 그 두 개 평어체와 경어체에서의 그런 효능의 독자한테 보는 그 효능감이 달라요. 그래서 평어체는 뭔가 좀 실용서로서 단호함과 객관적 권위가 있고 또한 생각을 들려주는 동료 전문가로서 독자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문장이 일단 간결하고 임팩트가 느껴지고 주로 이제 쓰는 게 전문서, 전략서, 자기계발서, 에세이는 이제 평어체를 쓰시면 되고 경어체는 이제 좀 더 친절하게 부드럽게 존중되는 느낌으로 독자에게 이제 안내하는 가이드로서의 멘토로서 다가가는 느낌으로 쓰시면 되고요. 독자의 거부감이 적고 공감 유도가 되고 주로 쓰시는 게 입문서 교육서나 아니면 실용 매뉴얼, 힐링 에세이들을 쓰실 때는 경어체를 쓰시고 평어체는 이때 에세이든 자기계발서든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둘 중에서 하나를 무엇을 써실지에 대해서 선택하셔서 하나를 정하셨으면 꾸준히 그걸로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탈고하기 이제 우리가 이제 초고 썼으면은 이제 탈고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책이 수정이 안 되고 원고 수정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출간하기 전에 이제 단계가 탈고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체크하실 것은 간결, 문장이 간결하고 최대한 한 문장이 두 줄로 넘어가고 접속사를 빼고 문장을 나눌 수 있는가 같은 거를 확인해 보시고 또 군더더기 문장에는 최대한 것, 대안, 적 등 이런 것들이 빼도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는 최대한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수동태나 순동태들이 없으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거를 능동태로 고치시고 그다음 문장의 리듬감을 살리셔서 독자들이 흥미롭게 흡입할 수 있게끔 나가시고 어미를 그래서 적절하게 변화를 주셔야 돼요. 3번의 이상 똑같은 어미가 만약에 사용됐으면 그 어미를 의도적으로 자기가 바꿔줘야 되고 또 번역투 소리 내었을 때 외국어 번역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일본어와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잔재들이 있어요. 번역 투의 문장들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걸러내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 한 권을 쓸 때는 톤의 매너가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평어체와 경어체가 뒤섞이지 않고 한어로 통일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은근히 책 쓰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막 내가 평어체로 쓰다가 갑자기 뒤에 가서는 경어체로 쓰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걸좀 그,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지?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세요. 네, 보시면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없습니다. 지선 작가님 없어요? 없고 그리고 아 태고 지금 태고 보이죠? 태고 이거 태고가 중요해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쓰셨으니까 태고를 하셔야 되니까 태고에서의 8단계 실전 가이드 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반복해요.
일단 다 쓰고 일정 기간 묵히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쓰면은 자기가 이게 몰입됐기 때문에 내가 몰입된 문장에서는 자기 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어느 정도 한 2, 3일 정도 묵힌 다음에 거리감을 둔 다음에 한 번씩 내 원고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약간의 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뜨고 독자의 모드로 전환되면서 약간의 기시감과 내가 원고에서 보이지 못했던 색다른 면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고 2단계에서는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랑 종이로 출력해서 볼 때랑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린트하면 화면에서 볼 때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로 출력해서 한번 문장 흐름 점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탈자가 보이다거나 아니면 문단 구조가 한눈에 파악되고 또 글의 리듬과 여백이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거나 불필요한 문장이 있으면 빼시고 문단 길이 체크하시고 중복된 단어나 문장 패턴 표시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 내서 읽는 게 참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쓴 책들을 소리로 한번 종이로 출력하고 소리 내서 읽으면서 내가 말로 이렇게 하는데 말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호흡이 너무 긴 문장이라거나 아니면 말투가 어색하거나 아니면 문장의 리듬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어휘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수정하면서 태그 시에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 작가들도 맨 마지막에 이제 출간하기 전에 단계는 반드시 이제 종이로 출력해서 한 번씩 읽어보는 그런 거를 한번 하시면 좋겠고 또 주변 지인에게 가족들에게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서 어떤 점이 좀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 받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글에 대해서 단점이랑 고쳐야 될 점을 나는 보지 못하지만 제3자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내 책을 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추천 대상으로는 내 전자책에 타깃의 독자와 가까운 사람이면 좋겠고요.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고 또 비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면 좋고 피드백해야 될 부분은 이제 문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디 있는지 아니면 또 지루하거나 늘어지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부족한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 단락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체크해주고 또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하시면 좋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5단계로는 AI 태그 AI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두 작가님 다 AI를 활용해가지고 체크리스트도 만드시고 또 초고를 어떻게 보면 다듬는 과정에서 AI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프롬프트 문장을 더 간결하고 부드럽게 다듬어 주세요. 논리적인 흐름이나 어색한 부분을 잘 알려주세요. 중복된 표현을 제거해 주세요. 스마트폰에서 읽기 쉬운 문장을 바꿔주세요처럼 AI가 이제 AI에게 지시를 내리고 또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완성 후 반드시 사람이 다시 읽고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문장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쓰기에서의 군더더기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이 삭제해서 말이 되고 삭제해도 지장이 없는 부분은 최대한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글은 잘 쓰는 것보다 잘 지우고 잘 군더더기를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삭제 기준으로는 핵심 메시지 전달에 필요 없는 문장이나 이미 설명한 내용을 반복하는 문장이나 지나치게 감정적이나 장황한 문장, 뭐뭐인데요, 아마도 어쩌면 등 군더더기 표현 등은 삭제해서 전체 측이 독자들에게 가독성이 더 중요해서 삭제하면 더욱더 잘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길이와 시각적인 리듬을 잘 활용해 가셔가지고 우리가 전자책은 그 1, 2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들이 읽는 그 환경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읽기 때문에 문단은 최대한 이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 좀 가독성이 좋은 환경에서의 3-4줄 정도로 띄워주는 것이 읽기 좋고요. 또 문단의 시작은 결론과 예시, 질문 중 하나로 시작하는 게 독자들이
흡입할 수 있는 어떤 그 단락에 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5줄 정도 이상이면 띄우시고 또한 번호 같은 거 아니면 뭐 그 볼드 처리하거나 아니면 번호 매기면서 이 단락단락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전자책의 리듬감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최종 검수를 할 때는 독자의 관점에서 전체 맥락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글의 완성도가 아니라 경험으로서 평가해서 이 책을 우리가 왜 읽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서론, 본론, 결론 등 흐름이 자유로운지 아니면 또 한 문단에서 다음 문단으로 연결될 때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독자에게 새로운 배움과 감정 통찰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전문 용어는 없는가. 우리가 책을 쓸 때는 항상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의 한번 전체적인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전자책의 태고는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겹을 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묵혀보기도 하시고 출력해서 보기도 하시고 소리내 읽기도 하시고 지인 피드백, AI 도움 활용, 문장 다듬기 등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자책 판권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는데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자책 판권은 이제 여러분들 표지랑 본문 다 작성하셨으니까 이제 판권만 넣으시면 돼요. 판권은 맨 마지막에 넣으시면 되고요. 판권지에 들어갈 기본 요소는 판권지는 책의 저작권 정보와 발행 정보를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 전자책에도 필수이며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독자에게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 넣으시고 부제 없으시니까 안 넣으셔도 되고 저자명, 필명 넣으시고 발행일 넣으시고 전자책 최초 발행일, 연도 1월 만약 20일이면 한 20일 형식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발행처는 작가와 쓰시면 되고 저작권 보호는 카피라이트 저작권 보호 문구 무단 배포 금지하는 거 넣으시면 되고 법적 책임 고지할 수 있다 이거 무단으로 전제하면 그리고 독자들하고 소통 관계 중요하니까 김정환 작가님이랑 심지선 작가님도 이메일 꼭 넣으시고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 등 최대한 내가 독자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세요. SNS 그래가지고 독자들하고 책 끝난 뒤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라포가 형성되면서 내가 독자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또 내 이 책 이외의 다음 단계에 또 비즈니스로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소통의 창을 열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에 사용하는 이게 판권 문구에서의 그 저작권 무단 전제와 공유 배포하는 거 이거 꼭 넣으시면 좋습니다. 네. 네,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네,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네, 보시면 되세요. 자, 어떻게 또 질문 있으세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아니요, 없습니다. 지선 작가님 있어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질문 없어요? 글쓰기는 어떤 것 같아요? 글쓰기 책을 많이 읽어보시나요? 두 분 작가님은요? 글쓰기 책 잘 안 읽으세요? 저요? 네. 아니 글쓰기 책보다는 그냥 요즘에 일반 책들 경제경영서. 아니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 독서 모임 하는 책 선정이 돼가지고 그 책 좀 보고 있어요. 아, 독서 모임 이제 하세요? 예. 다음 주부터인가요? 아니 1월 말요. 오프라인인가요? 한 달에 한 번 보더라고요. 요번에 책은 뭐예요? 제목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 그거는 뭐 자기계발서인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내용이에요? 호가 소설 소설이에요? 음, 아닌가? 맞아요. 아니, 그건 추리 소설인 것 같아요. 추리 소설? 읽어봤어요, 심지선 작가님?
아니요, 그냥 히가시노게 너무 유명하니까. 어, 심지선 작가님은 글쓰기 책을 읽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읽진 않았는데 음, 최근에 읽은 거는 강원국의 그 책쓰기랑 음. 그리고 이스라 작가의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 이런 거. 아, 그거 나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너무 재밌던데요. 아, 재밌어요? 이스라 작가는 확실히 글을 재밌게 쓸 줄 아는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되게 빨리 몰입돼서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고. 되게 좀 근데 당돌하지 뭔가 않아요? 엄청난 깊이가 느껴지진 에? 않았어요. 네? 뭐가요? 어떤 거? 엄청난 깊이가 느껴지진 않았는데 음, 근데 확실히 진짜 좀 읽기가 편한 책인 것 같긴 해요.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하죠, 되게. 음, 되게 가족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던데 나는 되게 뭐지 자기 엄마를 뭐지 그 직원으로 쓰고서 그러잖아요. 지금 1인 네. 출간해가지고 막 그래서 그 뭐지 업무 처리할 때 이메일 어떻게 썼는지 그런 거 다 나오고 예, 있죠. 예, 맞아요. 재밌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 책도 많이 읽어보세요. 일단은 글쓰기 책이 일단 기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기술 가르쳐주는 책도 있고 스킬 가르쳐주는 책도 있고 하나는 마인드 장착하는 책도 있는데 두 개 많이 읽으시면서 또 써보시는 그런 습관도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쓰시면서 일단 한두 권 정도는 내가 글쓰기 책을 옆에다 두고 매일 쓰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이제 뭐 1월 정도 이제 출간하실 건데 어떻게 이제 이후에 마무리 작업을 하실지 두 분 좀 얘기를 나눠 주십시오. 저는 이번 주까지 초고를 좀 완성해보고 음.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 이제 뭐 책, 책 페이지 수도 저는 안 들어갔거든요. 아직. 그거는 약간 뭐 주변 한글로 거 하면은 보니까 쪽수 매기기 해가지고 네. 들어가니까 한 번에 돼요 그거는. 그래서 아직 우선은 다 써보고 음, 제가 한번 보고 뽑아서 보고 음, 몇 명 이제 봐달라고 부탁할 사람들 누굴지 정하고 음, 그리고 저희 만날 때 음. 뽑아서 갖고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내기 전이니까. 네,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봐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어, 저는 그때까지 못 낼 수도 있으니까 1월 18일에 보기로 했으니까 1월 18일 그 5시에 그러니까 김주환 작가님 표 끊으셨죠? 네, 5시에 그러면 서울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심지현 작가님도 그때 괜찮죠? 네, 그때가 차라리 날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만나가지고 18일 그때 못 낼 수도 있겠네. 그때 네, 하여튼 뭐 최대한 해보는 것까지 해서 그럼 어디서 최대한 만날까요? 서울역? 그 한번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 거기 뭐 괜찮은데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뭘 먹을까 우리? 뭐 좋아하세요? 저야 뭐 전 먹는 거 다 좋아해요. 뭐 심지어 작가님 뭐 좋아해요? 음, 저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저녁 먹을 거죠? 음, 그뭐 저녁 먹든지 아니 뭐 치킨을 먹든지 뭐 피자를 먹든지 너무 좀 노멀한가 아니면 밥을 먹든지 한번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서울역 근처에 뭐 한식 같은 거 괜찮아요? 음? 아, 그러니까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음. 그 출력을 해가지고 읽으면서 보려고 하면은 어디가 그쵸. 괜찮을까요? 그건 완전 그거는 이제 또 하나 독서 모임인데 이게 뭐지? 책 쓰기 모임인데 그러니까 아니 하면 그거 하면서 잠깐만 가는 시간이 10시로 정했어요. 10시? 일단은 그 전차가 8시 차여가지고 음. 너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그 다음 차가 10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로 끊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막차로 일단 끊긴 했어요. 음. 음, 막 뭐, 예, 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먼저 가실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되고 저는 그 근처에 놀다 오면 되니까. 일단 먹으면서 좀 노고를 푼 다음에 너무 아카데미하게 가면은 뭐 일단은 좀 뭐 좀 먹고 나서 이제 또 뭐 원고도 한 번씩 보면서 아, 그런 게 낫지 음식 않을까?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예? 아무거나 좋아하신다는데
뭐 레스토랑 이태리 음식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한식을 좋아하세요? 지선 작가님 뭐 좋아해요? 저는 음. 다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일식도 좀 아 좋아하고 일식 일식도 좀 아니면 돈벌이나 아니면 초밥이나 초밥. 이렇게 먹기 깔끔 아, 괜찮은 난 고기 좋던데 뭐지? 고기? 아니 그 고기가 아니라 일식 중에서 이춘복 참치 아세요 혹시 거기? 아 거기 맛있어요? 저 안 가봤어요. 아니 우리 집 거기 앞에 있는데 맛있어요. 거기 가서 회덮밥 먹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덮밥도 좋아해요. 근데 양이 적어 근데 일식은 제일 음, 단점이 맛은 있는데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너무 먹으면은 뭐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아 양이 너무 그러면 적어. 곤란합니다. 예.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러면은 딴 거 먹어야겠다. 음, 아 일단 주현 작가님은 언제까지 하세요? 어떤 거요? 마무리 언제까지 하세요? 책을 낼지 말지도 고민이에요 지금. 아 왜요? 왜 진짜요? 안 내요? 고민 좀 하고요. 이게 좀 대폭적으로 수정을 할지. 어, 이번 주는 제가 너무 그 이것저것 좀 공사 다망한 일이 있어서 어, 그런데 조금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정도를 좀 많이 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내죠. 왜 갑자기 또 왜 마음이 또 예, 잠깐만요. 이게 서울역 근처 보자. 맛집 찾고 계셔. 맛집 정해주세요. 김주환 작가님이. 책에 좀 마음이 떠나신 것 같은데. 이 책에 대한 지금 정이 별로 없어서. 그냥 우리 뭐지? 일단 다 먹고 뭔가 살.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뭔가 힐링을 하는 것도 또 아, 네네. 예, 너무 그날 막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번씩 이제 서로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진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랑 또 실제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되게. 그래서 아, 그냥 맛있는 거 먹는 날로 해요, 예, 그러면. 예, 맛있는 거 부담 먹으면서 없이. 예. 뭐 먹을지는 우리 카톡방에서 정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주환 작가님 정해 줄래요? 제가 이런 거 잘 찾으니까 예, 김주환 작가님 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 예, 일식 위주로 한번 찾아보겠고요. 일식 예, 몇 개, 한 두세 개 선택한 올려볼 테니까 한식은 어때요? 한식은 별론가? 한식도 괜찮아요, 저. 응. 일식, 한식 1번, 2번으로 해가지고 예.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든든하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그동안 어땠는지 또 얘기 나누면서 이제 막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전 재밌었어요, 그냥.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저가 제 책을 쓸 때랑 가르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책 쓰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막한 사람들 와가지고 책 쓰게 하고 그러면은 되게 뿌듯해요. 뭔가 이렇게 음, 되게 뭔가 아 막 성취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저번 기수 때도 그 유경주 작가님도 되게 좀 헤매셨는데 막 저랑 카톡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책 나오니까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막 내가 책 나올 때보다 오히려 그분이 책 나오는 게 남의 책 나오는 게 더 나는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책이 더 잘 되면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두 분들 참 더 내 책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기운들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지선 작가님은? 음, 저도 덕분에 여기까지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음, 어, 책 쓰기는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 것 같아요. 혼자 쓰는 시간이랑 음, 서로의 의견을 받으면서 디벨롭하는 시간이 두 가지가 음, 같이 갔을 때 좀 더 시너지가 훨씬 많은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내가 글을 쓰고 나서 이걸 좀 더 정말 내 것처럼 같이 이제 이야기해줄 음, 동료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 두 분이 계셔서 저도 좀 든든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선 작가님 요번에 약간 그 허들 이제 기존에 망설였던 거를 이번에 좀 뛰어넘으면서 한 단계 저는 더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선 작가님 볼 때는 되게
에너지가 많고 되게 그러니까 안에 잠재력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갖고 있으신 게 많으신 것 같아서 그거를 많이 표출해가지고 이제 책으로서 한 권 내면 아마 두세 권 이제 계속 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지선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제가 그 가정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코칭 질문지 때 그때 보였을 때 아 이분이 되게 글 쓰는 게 쏟아내는 게 상당히 내공이 있구나 그런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볼 때는 아무래도 지선 작가님이 그동안 독서 모임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셨던 그런 그리고 몇 페이지 한 문장 뭐 3페이지 그런 거 훈련하신 게 아마 거기에 다 녹아드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책 내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지선 작가님은 한 권, 두 권 내다 보면은 아마 진짜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뭐랄까 처음 책 치고는 되게 막 대화체도 넣으시고 막 이렇게 문장 설명하는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책을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기시감들이나 어떤 그런 어떻게 적절적소하는 게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진도 되게 잘 넣으셔가지고 이번에 좋은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감 가지고 그냥 끝까지 밀고 가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자책 한번 내시고 종이책도 뭐 북쿠크나 또 제가 기회 되면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해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한 작가님은 지금 맛집 검색하느라 지금 진짜 잘 우리 별로 잘 안 듣고 뜨는 거 있어요. 같아요. 이는 듣고 있어요. 응? 찾았어요, 이는 듣고 벌써? 있어요. 찾았어요? 네. 올려줘요. 카톡방에다가 링크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뭐 투표하도 뭐 어디가 좋은지 해가지고 조한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일단은 잘 시작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약간은 그 글쓰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네. 좀 더 저 같은 타입에는 좀 시작을 좀 뿌리를 좀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스타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음, 어 이번에 쓰면서 아 이게 첫 단추가 좀 너무 어설프게 끼어져 있으니까 계속 좀 아, 배가 산으로 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혼자 썼으면 몰랐을 건데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 맨날 이제 와이프가 봐주다가 음, 이제 작가님 두 분이 봐주시니까 음.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개선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당구 야매로 배워가지고 쿠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일본어를 많이 쓰시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런 게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제대로 쓰고 어차피 쓰기로 결심을 했는 거를 하려고 하면은 음, 조금 각을 잡고 써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지선 음, 작가님처럼 좀 책을 좀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음, 들었어요. 책을 어, 많이는 못 봤어요. 근데 그 어, 책은 중원 작가님이 훨씬 더 잘 쓰시는데 저보다 아닙니다. 제가 되게 저는 많이 배웠어요. 네. 재미없어요. 아 아니 중환 작가님은 제가 볼 때 저는 경험이라서 네. 제 경험을 쓰다 보니까 그냥 스토리가 있어서 재밌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 근데 그때 표지에 있어서는 저는 궁금했어요. 그 시스템을 만약에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하고 싶으신지 아, 스토리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쉬는 시간에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느낌을 좀 넣으려고 나중에 카톡방에 띄우기는 할 건데 청소회사니까 청소회사 느낌 좀 나도록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음, 그럼 김주환 작가님은 세 번째 책은 또 뭘로 낼 거예요? 뭐 아직 생각 청소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음. 한 네 권까지는 청소 관련으로 내고 싶고 세 에세이 권 책은 정도 어때요? 에세이 예? 한번 에세이로 한번 써보는 것도 어때요? 에세이요? 청소로 내가 교육업에서 청소로 전환하게 된 그런 스토리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거 같고요. 그거는 이제 좀 에세이를 좀 많이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니
심지선 작가님도 에세이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이거를 되게 나는 저는 에세이 써보고 싶어요. 여성분들이 에세이 잘 쓰시더라고 되게. 음, 특히 아주머니들이 그 뭐 육아 에세이나 아니면 그런 거 되게 잘 쓰시던데 되게 잘 써요 되게. 카테고리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 같아요. 카테고리요 이거 뭘로 낼지. 뭐 어떤 자기 개발서 아니면은 뭐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인문으로 가고 싶어요? 어, 좀 찾아보려고요. 좀 참. 비슷한 어, 책은 어떻게 음, 냈나, 어떤 음. 카테고리로 갔나. 그러면 제목은 지금 정해진 거예요? 지선 작가님은 제목은 완전 확정이에요? 어떻게 이걸로 갈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더. 그래. 왜냐하면 책이 다 완성됐을 때 그 그래요. 내용 중에서 다시 또 뭔가 음, 수정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음,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음, 우리가 이제 뭐지? 이후에 변화 뭐지? 과정 사항은 카톡으로 한번 교신을 하던가 카페에서 올리면서 이렇게 수정 사항들 같은 거 변화되고 막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해서 진행해가지고 완성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11월 20일 정도 우리가 첫 시작이 그 11월 말에 했죠. 11월 6주 했으니까 음, 쉬지 않고 6주를 했으니까 음, 그 정도쯤 될 거예요. 아유 하여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났네요. 예. 아유 하여튼 두 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저는 항상 교학상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르치면서 저도 성장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참 좋은 인연들 만나셔가지고 제가 기운 많이 받아요 또 그래가지고 계속 좋은 인연 또 이어갔으면 좋겠고 1월 달에 좋은 책 내시고 또 1월 18일 날 5시에 또 서울역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 또 카톡에서 또 얘기 나눠주시고 그러세요. 그때 네.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